자, 이번엔 이렇게 파일이 준비가 됐으면 이 파일을 읽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 가서 우리는 파일을 읽을 때 이런 일을 하겠죠. FIS를 가지고 뭔가 할 건데 얘의 제일 대표적인 일은 뭔가 읽어오는 일을 해요. 읽어오는데 뭘 읽어올 거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읽으면 숫자를 하나 읽어오고요. 뭐 바이트 배열을 넣어서 읽어올 수도 있고요. 바이트 배열을 넣은 데다가 시작하는 위치에다가 길이를 줘가지고 특정 양만큼을 이제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읽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건 다 리턴 값은 숫자를 리턴해줘요. 저희가 제일 간단한 건 이렇게 읽어오는 거거든요.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하나를 읽어오려고 해요. 자, 근데 파일을 열고 파일이 존재해서 열고 그 다음에 읽으려고 했더니 여기 또 빨간 줄이 갑니다. 이유는 이 리드라는 애가 뭐예요? 입출력 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자바 클래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메소드를 이렇게 보면 메소드들마다 미리 이렇게 예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들은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자 이제 요거 두 번째 거 중요한 예외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예외가 발생을 하면 이 예외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여기다 마우스를 가져가면 해결책을 알려준다 그랬죠?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해결책을 알려주는데 봤더니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와요. 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 add throws,라고 하면서 선언부에다가 저희가 throws를 해서 예외 처리를 위로 던져버려요. 여기다 던지면 일로 예외 처리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요거는 굉장히 편하긴 하거든요. 내가 여기 try catch 이런 거 없이 그냥 요것만 던지면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호출한 부모가 이걸 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그냥 자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금 이따 요걸 쓸 거긴 한데 어쨌건 요렇게 해서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요거 컨트롤 Z 누르면 원복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뭘 하냐면 여기 트라이 캐치 안에다가 저희가 그 캐치를 처리하는 구문을 하나 더 넣어요. 뭐냐면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두 번째 거 누르면 여기 아래다가 IO exception 하나 더 처리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가 보통 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 오류가 뜨면 여기 있는 파일 not found가 처리하는 거고요. 여기서 오류가 뜨면 IO exception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sys out 이렇게 보통 넣는데 저희가 sys out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out이라고 하는 형태로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sys 하고요 err이라고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요 중간이 system error 그리고 print ln이 붙어요. 사실은 둘 다 똑같은 건데 한 놈은 그냥 출력을 의미하는 그 문장을 찍는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에러를 의미하는 걸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파일 입출력 시 오류 발생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얘가 왜 발생했는지를 이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의 좋은 점은 뭐예요? 각각 무슨 일 때문에 이게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각각 무슨 일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없으면 여기를 없애야 되고, 얘가 없으면 얘가 이제 에러 처리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방금 봤듯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이거 돌리고요. 자, 다시 다른 방법 하나 더 볼게요. 다른 하나 방법은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 기존에 존재하던 그 캐치 클로즈에다가 예외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누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좋은 경우는 아니고요.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은 여기 툴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엔 여기에 file not found exception 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렇게 처리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얘 또는 얘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찾아내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요 두 가지 다 얘가 하나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원래 제일 오리지널한 예외 처리는 그냥 여기다가 익셉션 하나만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문제건 얘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익셉션 하나면. 왜냐면 얘가 제일 최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file not found exception 이라는 걸 넣어놓으면 얘는 이거는 처리를 하는데 요건 처리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보다 높은 레벨에 있는, 아까 전에 걔가 IO exception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를 IO exception이라고 바꾸면 얘는 우리 조상 자식 이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거를 다 커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IO exception은 file not found를 커버하면서 IO도 처리할 수 있어서 얘 하나만 있으면 얘나 다 처리가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다시 file not found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에 이제 여전히 오류가 있는 상태예요. 자, 어제는 세 가지 처리 방법 봤고요. 네 번째는 요거는 요거예요. 다시 try catch를 그냥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try 문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예외가 가능한 애가 있으면 다시 try 문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문장 사실 저희 2개 쓴 거거든요. 2개 쓰는데 여기 try catch가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이 이거 자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구나 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거 어려워할 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얘가 알아서 다 잡아주잖아요. 다 처리를 해주는데, 자, 그래서 얘네들 중에 만약에 요거 다시 처리해 주시고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여기를 요걸로 바꿔요. 요렇게 바꿔서 저희는 처리를 해요. 요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더니 지금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코드가 뭔가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여기에 요 2문장만 살려놓고요. 얘네들은 다 지워버려요. 요것도 지금 요게 요거니까 저희가 요것도 지우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맨 처음에 있던 에라 뜨던 문장. 자, 저희가 처리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얘가 오류가 뜨면 여기 예외 처리가 올라오면 위에다 선언부에다 이렇게 던져버려요. 이렇게 file not found를 던져요. 그럼 얘는 해결됐죠? 한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오류가 뜨면 얘도 위로 던져버려요. 얘가 아까 file not found가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IO exception으로 왜 바뀌었는지는 이제 여러분도 알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냥 집중해서 배울 수 있어요. 예외를 얘가 다 처리해 준다면 정상적이면 여기로 불러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읽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준비는 끝난 거예요. 근데 트라이 캐치는 반드시 알아야 돼서 제가 좀 복잡하게 한번 설명한 거고요. 자, 저희는 이거 가지고 할게요. 자, 얘의 리턴 타입이 뭐예요? 인트죠? 지금 보면 내가 이 리드라는 메소드를 딱 눌렀더니, 여기 잘 보시면 리드라는 눌렀더니 리턴은 인트가 있지만 요 뒤에 이렇게 IO exception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그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하라고 얘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예외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얘가 넘겨주는 애는 뭐냐면 int i라고 하는 애를 하나 받아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파일 안에는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방에 받을 수는 없고요. 이거를 끝이 보일 때까지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while문을 이렇게 적겠죠. while문을 적을 건데 일반적으로 이 while문 안에는 뭘 못해요? 선언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있는 int i라고 하는 애는 잘라내서 이 위로 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 i라는 애를 받아올 거예요. 자, 여기서 가지고 온 숫자 하나가 여기 들어가요. 근데 이 while문은 반드시 뭐여야 돼요? true나 false여야 되죠. 옛날 C 언어는 0이 아니면 true야 뭐 이러고 돌리지만 자바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반드시 true나 false 값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요거를 한 번 더 감싸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문장은 뭐예요? 파일을 하나 읽어서 변수에 하나 넣은 거예요. 그럼 그 값이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랑 비교하냐면 마이너스 2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같지 않을 때까지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마이너스 1 값을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 1 값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EOF라고 해요. EOF. 뭐예요? end of 파일이죠. 그러니까 파일 끝을 만나면 마이너스 1 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만날 때까지 이걸 읽어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뭐예요? sysout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가지고 온 숫자를 찍어보면 내가 뭘 읽어오는지 안 읽어오는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뿅 찍으면 여기 보듯이 이렇게 숫자를 짜들을 들고 와요. 근데 이 숫자가 잘 봤더니 뭐 이게 어떤 숫자 값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숫자를 숫자로 찍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가 읽어온 게 뭐예요? 여러 막 글자 찍혀 있던 애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요거를 뭐로 찍을 거냐면 문자로 바꿔요. 문자로 바꿔서 얘를 이렇게 뿅 찍어보면 요렇게 글자가 이제 나타나요. 아까랑 모양이 다른 이유는 요놈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씩을 한 줄에 하나씩 찍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프린트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뿅 누르면 이제 이렇게 전체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 하나, 둘, 한 세 줄 정도만 쓰면 이렇게 파일 정보를 쫙 당겨올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죠? 물론 좀 지저분하게 하려면 얘가 트라이 캐치가 여기저기 붙으니까 좀 복잡할 건데 트라이 캐치는 무시하고 저희가 만든다면 요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이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했죠? 파일 접근해가지고 그 파일에서 하나씩 읽어서 문자로 바꿔서 찍은 거예요. 그럼 중간중간에 보면 여기에 한 줄 내려가고 막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보면 다 숫자로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제어를 안 해도 얘가 한 줄 내려갔던 이유는 그 제어 문자 자체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려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 예제는 저희가 좀 길게 했는데 요거를 저희가 다룬 거예요. 요 예제를 하나 다뤄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요번에는 요게 지금 그 예제네요. 그죠? 시스템 INI를 읽어서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읽어본 거예요. 잘 읽어올 수 있었고요. 자, 요거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면 이제 바이너리로 파일을 적을 수가 있어요. 바이너리로 파일을 적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바이너리로 이렇게 적으면 시스템에 요 아래쪽 보시면 되는데 시스템에 내가 값을 이렇게 막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값이 바이너리로 적히니까 우리가 읽으면 헥사 값을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에디터로 읽으면 요렇게 여러분이 아스키 코드로 변경 가능한 부분만 뭐가 돼요? 우리 눈에 숫자로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되고요. 나머지는 다 제어 문자로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무슨 exe 파일 같은 거 이렇게 열어보면 다 깨져 보이죠? 그게 이렇게 바이너리 값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굳이 뭐 바이너리에 넣고 자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전혀 안 써요. 이런 식으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건 여러분이 한번 시간 되시면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문자로 읽고 쓰고는 좀 중요하죠. 문자로 읽고 쓰고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얘는 똑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데이터는 이걸로 다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는 이 문자 스트림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바이너리 데이터는 입출력이 불가해요. 그래서 반드시 문자로 된 애만 이제 할 거고요. 얘도 똑같아요. 뒤에 리더 라이터가 붙고요. 인풋 스트림에 대한 리더하고 아웃풋 스트림에 대한 리더, 파일에 대한 리더, 파일에 대한 라이터,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붙으면 다 글자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똑같은 예제를 지금 리더를 가지고 처리를 해보려고 해요. 리더를 가지고. 이 리더를 가지고 읽으면 이제 문자를 다루는 그 기본이니까 저희가 해볼게요. 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똑같이 생겨 먹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V 하면 요걸 이렇게 복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얘가 이름이 같아서 이렇게 충돌이 나서 얘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여기 부분을 인풋 스트림 요 부분을 지워버릴 거고요. 여기를 파일 리더 파일 리더를 할 거고 ex라고 해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파일 리더 e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달라지는 점은 클래스명이 ex로 바뀌었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죠? 자, 저희는 요 부분을 파일 인풋 스트림을 뭐로 바꿀 거냐면 파일 리더라는 애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조놈을 자바 IO에 있는 애로 이렇게 교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 파일 리더를 가지고 와서 요 부분을 교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좀 이상한 이름이긴 하지만 파일 리더로 요런 애를 만든 다음에 그 파일 리더로부터 읽어올 건데 파일 리더에서 리드라는 요 메소드는 보시면 무조건 결과가 이렇게 인트로 읽어오는 애거든요. 인트로 읽어오는 애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로 받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받아와요. 그리고 끝까지 읽을 거고 읽어오기를 숫자로 읽어왔기 때문에 문자로 변형해서 출력하면 여기 있는 거 이제 잠깐 지우고요. 제가 여기 클리어가 어디 갔나요? 여기 클리어해서 여기 지우고 요거를 다시 이렇게 런 해보면 이게 잘 찍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자로 되어 있는 애는 리더를 쓰거나 아니면 아까 봤듯이 인풋 아웃풋 스트림을 쓰거나 똑같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그림은 못 읽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읽어 올 수는 없어요. 요거는 글자로 된 애들만 이제 처리되는 그런 자료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스트림을 다룰 건데 저희가 여기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뒤에 이렇게 캐릭터 셋이 붙을 때가 있어요. 인코딩이 붙을 때가 있는데 이게 붙기 시작하면 프로그램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에디트에 와서 셋 인코딩을 보시면 저희는 여기 이미 UTF-8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읽고 쓰고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